네, 유한솔의 오늘 모산이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상 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, 사고 이슈들까지 한번 짚어봅니다. 양지민 변호사,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첫 이야기는 바로 여기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, 핵심 인물이죠. 구 최순실 씨, 계명후의 최서원 씨입니다. 그 딸 정유라 씨 관련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가장 최근의 이야기는 그 딸인 정유라 씨가 본인의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구속 수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. 이 어떤 내용인가요? 그러니까 이 정유라 씨가 2022년 11월부터 지인으로부터 약 7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린 겁니다. 예. 그런데 이걸 제때 갚지 못하다 보니까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건 사기였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요. 예. 실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. 기소가 돼서. 그런데 이 정유라 씨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 상황인 거예요. 예. 어떠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안 나왔기 때문에 예.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발부된 영장이 집행이 돼서 이 설 연휴 전에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. 네. 재판부가 이제 수차례 소환장 발부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의 지명 수배를 거쳐서 검거 후에 신병이 인도된 겁니다.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한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? 흔하지 않죠. 왜냐하면 본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건 예.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그것도 개인의 뭐 유튜브라든지 개인 활동을 하면서 예. 이렇게 재판에만 나오지 않는 태도는 재판부 입장에서 당연히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.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발부 가능하고 아니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. 네. 정유라 씨가 이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이랬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배까지 내려져서 체포된 끝에 구속이 된 상황이고 의정부 교도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이런 어머니 최 씨의 구명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혐의의 이제 사기 혐의 재판인데 앞서 이제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 씨의 재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SNS에서 또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도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최 씨는 2016년부터 복역 중에 있는데요. 딸 대학 부정 입학 사건 혐의로 징역 3년, 국정농단 관련해서 징역 21년을 복역 중에 있습니다. 예. 이에 지난해 11월에 정유연 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. 박 전 대통령과 모친 사건 재심 청구를 추진 중에 있다. 후원금을 공개 모집한다라고 밝힌 겁니다. 예.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지불할 후원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구속 전 지난 5일에 SNS에 또 올리기를 후원 계좌를 공개를 하면서 이 모금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자, 관련해서 역시 어제 전해진 얘기입니다. 최서원 씨 본인이 자신을 수사했던 윤 전 대통령 등을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을 좀 보냈습니다. 일단 나라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얘기인데 당시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 가 그 조카가 갖다 줬다고 자신 있게 내놓은 그 저기 검찰에서 특검에서 내놓은 거는 제가 보기엔 강요에 의해서 그 태블릿 PC를 지껏 쓰던 거를 내놨지. 저는 제 태블릿 PC를 제 이름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. 제 이름으로 제가 했댔는데 제 이름으로 제가 개설할지도 모르고 개설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내놓은 거 보면은 그 모르겠습니다. 예, 정호성 씨가 증거에 예. 동의를 해가지고 최순실 재판에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까? 태블릿 PC, 예. PC 자체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. 정호성 씨 그 재판에서는 본인이 증거 동의를 했고요.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라고 본인이 인정하면서 증거 동의를 그분이 하셨고. 네,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변론을 하는 최서원 씨의 모습 또 특검 측에서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도 보셨는데 이런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또 조카인 장시호 씨 포함해서 지금 관련자 8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. 일단 뭐 당초의 주장, 태블릿 PC를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다. 여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취지인가요, 정확히?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 PC가 기반이 돼서 본인이 유죄 추정을 받았고 예. 이 부분은 나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. 그 대상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가 포함이 됐고요. 예. 왜냐하면 당시에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제 수사 4팀장을 맡았던 인물이 윤 전 대통령이고 예. 그리고 실무 총괄을 맡았던 사람이
한동훈 전 대표이기 그랬죠.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태블릿 PC를 특검 측에 제출을 했다라고 알려진 장시호 씨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예. 있습니다. 그래서 각 7천만 원씩 청구를 했기 때문에 총 5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제 금원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된 것이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이 제출이 된 상황인데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는 좀 의문입니다. 네. 이미 이제 특검이 다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판단을 했고 예. 결국에는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태블릿 PC 제출이 본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는 네.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. 네, 이에 따라서 1심 선고를 오늘 앞두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훨씬 더 예전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소장을 또 접수를 받았는데 자, 현 최서원 씨, 구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까지 먼저 해봤습니다.